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조교수로 있는 양희철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코디드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에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세 가지 주제, Fast, Secure, and Private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의 원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디드 컴퓨테이션이 적용되었는지 간략히 소개드리고 최근 연구 결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디드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세 가지 연구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노드들을 활용하는 모델을 얘기를 하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마스터 워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어떤 마스터가 연산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태스크를 이 워커들한테 할당을 하고 각각의 워커들은 할당된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마스터한테 돌려주면 마스터가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종 연산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그 워커들끼리 서로 중간 결과를 공유하는 그래서 각각의 워커들한테 맵, 태스크, 그다음 리듀스 태스크 등을 할당하고 중간에 중간 결과들을 서로 이제 셔플링하는 셔플 페이지를 둔 맵 리듀스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마스터 워커 프레임워크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간단한 예시로 무선 통신 기반의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모델을 생각해 보면 어떤 VR 기기와 같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기기들이 주변에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엣지 서버들 주로 보통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엣지 서버들 여러 개의 이 컴퓨테이션 이 태스크를 할당함으로써 엣지들이 연산을 해주고 다시 결과를 이 디바이스한테 돌려주는 이런 이제 컴퓨테이션 오프로딩 모델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무선 기기들끼리 서로의 이제 컴퓨팅 능력을 서로 공유하는 각각 이 컴퓨팅 연산을 나눠서 처리하는 스플릿 컴퓨팅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6G 화이트 페이퍼에서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혹은 이 스플릿 컴퓨팅을 이 6G의 대표적인 무선 통신 이 활용 방안, 유즈 케이스의 사례로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디드 컴퓨테이션이라는 기법이 제안이 되었고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딩 기법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코딩 기법을 적용해서 더 좋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고 그 좋게가 어느 측면에서 좋게 할 수 있느냐를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패스트 더 빠르게 이 전체 연산을 처리하자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패스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겠지만 밑에 그림과 같이 첫 번째로 이 여러 개의 컴퓨팅 노드를 활용하다 보면은 그 중에 연산을 가장 느리게 처리하는 그런 노드들 때문에 전체 연산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노드를 이제 스트래글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트래글러의 효과를 감소시켜서 전체 연산을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적절한 이 태스크 인코딩 기법을 통해서 마스터와 워커 사이에 주고받는 이 태스크 할당 그리고 컴퓨테이션 리턴을 위해 필요한 통신량을 줄여줌으로써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컴퓨테이션 타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임의의 이 악의적인 공격, 이 임의의 워커로부터 잘못된 연산 결과를 줌으로써 전체 연산을 망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좀 더 로버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이 코딩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혹은 이 마스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코딩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머신러닝에서 여러 가지 연산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매트릭스 행렬 곱,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저도 이제 연구를 주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좀 한정해서 했었고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연산 중에 제일 뭐 대표적으로 뭐 딥러닝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딩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뭔가 적절한 리니어 오퍼레이션에 적용하기가 제일 뭐 수월한 면도 있고요. 물론 논리니어 어떤 펑션에 대한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도 적용한 논문들이 있지만 주로 이러한 리니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적용한 논문들이 많아서 이 행렬곱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연산의 행렬곱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빠르게 행렬곱 연산을 이 분산 컴퓨팅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코디드 컴퓨테이션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전체 컴퓨테이션을 위해서 소요되는 프로세싱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마스터에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할 때 마스터가 여러 워커의 이 태스크를 할당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워커한테 주는 태스크를 이 전체 태스크가 아닌 이제 부분 태스크다라고 해서 서브 태스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브 태스크를 인코딩을 한 다음에 각각의 워커한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한테서 소요되는 이 서브 태스크 인코딩 타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워커한테 할당하는 이 얼로케이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워커가 여러 그 할당받은 서브 태스크를 계산하는 컴퓨테이션 타임이 필요하고 그 연산 결과를 다시 마스터에게 리턴하는 또 커뮤니케이션 타임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터가 뭐 전체 워커한테서 모두 다 받지 않더라도 마스터가 그 최종 아웃풋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의 이 연산 결과를 얻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전체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한 연산 결과인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한 디코딩을 수행해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프로세싱 타임은 T라고 했을 때 T는 인코딩 타임 더하기 각각의 워커에서의 얼로케이션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리턴 이 세 가지 시간을 더한 것을 이제 더한 것 중 최대가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마스터가 전체 n개 워커 중에 r개의 워커의 연산 결과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r개를 받았을 때 제일 최소가 되느냐 해서 이 미니멈 이 맥스의 미니멈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그 컴퓨테이션 타임이 나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마스터의 디코딩 타임까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오버롤 컴퓨테이션 타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트래글러 즉 연산을 느리게 처리하는 워커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살펴보면 이런 스트래글러들이 마스터가 만약에 전체 워커의 연산 결과를 다 받아야지 최종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 개의 그 컴퓨팅 노드를 활용할수록 그 중에 가장 느리게 연산을 처리하는 워커를 끝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컴퓨테이션이 어떤 분기별로 잘라져서 나눠서 수행하게 된다면은 각각의 분기마다 가장 느리게 연산을 처리하는 이런 스트래글러들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연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스트래글러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코딩 기법에서 주로 생각했던 이 리던던시 기반을 그 여러 개의 워커를 활용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 워커의 연산 결과만으로 전체 연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딩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그 처음에는 이제 매트릭스와 이 벡터 사이의 곱셈을 위해서 이 MDS 코드를 활용해서 각각의 워커한테 조금 더 컴퓨테이션 로드를 부여를 하더라도 전체 워커 중에 일부 워커의 연산 결과만으로 전체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MDS 코드를 적용한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매트릭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MDS 코드를 단순히 행렬과 행렬 곱으로 확장했을 때는 이 스트래글러 효과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지는 못해서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폴리노미얼 코드라고 하는 이 코딩 기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코드는 행렬과 행렬 사이의 곱셈에서 이 스트래글러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간단히 그림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인풋 행렬 A, B가 있다고 할 때 행렬 A, B를 적절한 크기로 각각 n분의 1, n분의 1로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른 이 서브 매트릭스들을 가지고 어떤 그 테스트를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해서 여러 개의 워커에 나눠주게 되고 워커들은 연산을 처리한 다음에 마스터한테 돌려주는데 그 중에 일부 워커의 연산 결과가 없더라도 마스터가 이 A와 B 사이의 곱셈 결과인 C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생각하게 됐고요. 이러한 폴리노미얼 코드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각각의 워커한테 할당하는 이 서브 매트릭스를 인코딩한 그런 서브 태스크가 되겠죠. 서브 태스크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이 서브 태스크의 연산 결과가 어떤 이 서브 매트릭스들을 개수로 갖는 코에피션트로 갖는 이러한 이 폴리노미얼 펑션의 어떤 값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연산 결과를 어떤 폴리노미얼 펑션의 특정 이밸류에이션 포인트들의 값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리커버리 스레시홀드를 4로 지정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워커들이 그 계산하는 연산의 대상이 어떤 이 폴리노미얼 펑션 h라고 했을 때 h의 어떤 특정 값들 뭐 hx1, hx2 해서 n개면은 hxn까지를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 이 폴리노미얼 펑션이 만약에 3차 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의 4개의 결과만으로 요 각각의 개수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들을 얻게 되는데 이 개수가 원래 그 연산하려고 했던 전체 연산인 C, A 곱하기 B의 서브 매트릭스들이 되도록 즉 hx라는 폴리노미얼 펑션의 개수가 원래 연산을 하고자 하는 C의 서브 매트릭스들이 되도록 각각의 이 연산들을 인코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스트래글러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워커들이 어떤 연산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h라는 어떤 폴리노미얼 펑션을 각각의 개수가 이 a n분의 1로 자르고 b를 n분의 1로 잘랐을 때 그 c라는 이 최종 매트릭스는 mn개의 서브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텐데 이 mn개의 서브 매트릭스가 hx의 이 각각의 개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hx는 상수항부터 mn-1차까지 가지는 이 mn-1차 폴리노미얼 펑션이 될 거고 각각의 워커가 할당된 이 서브 태스크의 연산 결과는 결국에는 이 h라는 이 폴리노미얼 펑션의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 알파1, 알파2에서 알파n까지의 값들을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체 워커 n개 워커 중에 특정 워커가 아닌 임의의 mn개의 워커가 연산 결과를 반환하게 되면은 이 마스터 입장에서는 h를 다시 이 폴리노미얼 펑션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으로 그 모든 개수들을 다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 C의 서브 블락들을 다 얻어냄으로써 전체 연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워커 혹은 뭐 특정 워커 그룹의 연산 결과에 이 디펜던시를 가지지 않고 그냥 임의의 mn개만 주면 내가 그 값을 가지고 모든 서브 블락들을 다 디코딩 하겠다라는 그 철학으로 해서 이 스트래글러 효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폴리노미얼 코드를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스트래글러가 그러면 뭐 연산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mn개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mn개 이후에 그 스트래글러들의 연산 결과는 다 무시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mn개 워커가 모든 연산을 다 끝내지 않더라도 각각의 워커가 뭐 70% 끝냈으면 그 연산 결과를 가져다 쓰고 50% 끝냈으면 그 연산 결과를 가져다 씀으로써 더 연산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워커가 하나의 서브 태스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브 태스크를 받도록 더 작은 크기의 여러 개의 서브 태스크를 할당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워커는 그 중에 일부 혹은 뭐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 마스터한테 리턴함으로써 이 느리게 연산을 처리하는 워커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연산 결과를 가져다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폴리노미얼 코드 기법을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각각의 워커에 할당되는 서브 태스크를 그 폴리노미얼 펑션에 여러 개의 포인트들을 할당을 함으로써 즉 이런 폴리노미얼 코드 기반의 어떤 코딩 기법은 연산 서브 태스크를 여러 개 만들기에도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임의의 mn개만 연산 결과를 받으면은 전체 연산을 다 얻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이밸류에이션 포인트들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워커한테 여러 개의 작은 서브 태스크를 할당하자라는 게 또 한 가지 이 행렬곡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코딩 기법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폴리노미얼 코드의 어떤 확장으로 앞에서는 이제 그 트래글러 효과만을 고려했었는데 이 매트릭스를 다양한 형태로 자른다거나 아니면 이 커뮤니케이션 로드 혹은 각각의 워커의 컴퓨테이션 로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조금 더 제네럴한 이 매트릭스 파티셔닝 스킴을 제안을 하고 폴리노미얼 코드를 확장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그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확장 연구가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워커의 컴퓨테이션 능력이 좋을 때는 컴퓨테이션 로드를 높이고 아니면 마스터와 워커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로드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제네럴한 스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의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뭐 XY축만 보시면은 이 리커버리 스레시홀드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수 있고 또는 리커버리 스레시홀드와 컴퓨테이션 코스트 각각의 워커가 처리해야 되는 컴퓨테이션 코스트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해서 이것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중간 포인트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코딩 기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도록 여러 개의 워커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비잔틴 어택, 이 말리셔스 워커 혹은 이제 뭐 비잔틴 워커가 악의적으로 잘못된 연산 결과를 반환할 때 이거에 이 잘못된 결과를 반환하는 이 공격에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겠느냐를 이제 고려한 어떤 코디드 컴퓨팅 기법이 제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워커가 잘못된 연산 결과를 반환하더라도 전체 연산 결과만 올바로 얻을 수 있으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결과가 섞여 있을 때 정확한 이 전체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혹은 잘못된 연산 결과를 반환하는 이런 비잔틴 워커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이 스트래글러뿐만 아니라 비잔틴 워커까지도 포함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워커가 필요한지를 수식적으로 정의한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라이빗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한 코딩 기법이 제안이 되었었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고려를 해서 정보 이론적으로 어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풋 데이터가 행렬 AB라고 할 때 이 AB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각각의 워커한테 주지 않고 즉 AB를 연산하기 위해 각각의 워커한테 할당하는 뭐 A 틸다, B 틸다 등을 통해서 AB를 얻어낼 수 없고 각각의 워커는 맡겨진 연산만 하고 그 마스터한테 반환하도록 하는 그러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워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 예전 논문의 결과인데 어떻게 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뭐 간단하게는 이 인코딩하는 이 태스크의 어떤 랜덤 매트릭스 우리가 앞에서 이 A, B를 잘랐던 서브 매트릭스와 같은 크기와 같은 필드를 가지는 랜덤 매트릭스를 섞어줌으로써 이 원래 A, B에 대한 서브 매트릭스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고요. 이 랜덤 매트릭스를 잘 섞어줌으로써 랜덤 매트릭스와 뭐 랜덤 매트릭스 간의 곱 혹은 랜덤 매트릭스와 A 간의 곱, 랜덤 매트릭스와 B와의 곱 그리고 A와 B 사이에 곱이 있을 텐데 A와 B 사이의 곱이 다른 랜덤 매트릭스들과 섞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마스터가 전체 연산 결과를 즉 C에 대한 서브 블락들을 다 얻어낼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스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데 여기서 마스터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은 마스터가 수행하고자 하는 즉 얻고자 하는 행렬 곱 연산 결과가 그 행렬 대상이 되는 행렬이 여러 개라고 할 때 그 중에 어떤 행렬에 대한 연산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워커한테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산 대상이 되는 매트릭스가 뭐 10개다라고 하면은 그 10개 연산을 워커한테 다 시키고 즉 10배의 일을 시키고 그중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만 가져다 쓰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숨길 수 있는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었고요. 네, 간단하게는 여러 이 인풋 매트릭스 그
연산 대상이 되는 매트릭스 간의 시메트리를 인코딩한 태스크에서 지킴으로써 마스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내용이 많이 길어서 간략하게만 이 최근 연구 결과들을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체비셰프 폴리노미얼 코드라고 해서 폴리노미얼 코드를 조금 더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확장한 논문이고요. 2021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행렬곱 연산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기서 스트래글러 익스플로이팅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각각의 워커에 여러 개의 이 서브 태스크를 할당해서 그 중에 일부만 끝내더라도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키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이 태스크 인탱글먼트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만약에 어떤 워커한테 6개의 그 태스크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A 틸다, B 틸다 사이의 곱을 6개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A 틸다 6개, B 틸다 6개를 줘서 C 틸다 6개를 반환해라라고 하는, 즉 6개의 테스트를 할당하기 위해서 12개의 인코딩된 매트릭스를 할당을 하였는데,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즉 그 중에 일부가 중복되도록 같은 값을 가지되 각각의 연산 결과가 다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태스크를 인탱글 이제 뭐 엮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인탱글을 함으로써 A 틸다를 3개, B 틸다를 2개를 주면은 그 3개와 2개 사이의 모든 연산 결과가 다 의미 있도록 잘 인코딩을 해주면 연산 결과를 6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코딩 양을 12개에서 5개로 줄이는 이제 기법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로드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마스터의 인코딩 복잡도, 그리고 워커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모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폴리노미얼 코드를 사용을 할 때 어떤 폴리노미얼을 사용하고 그 중에 어떤 이밸루에이션 포인트들을 사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는 fx는 어떤 2차 함수고 gx는 3차 함수라고 할 때 그 fx와 gx 사이에 같은 값들을 가지는 포인트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x 1,1을 활용한다면은 x1,1과 제일 왼쪽에 있는 x1,1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x1,4는 fx 상으로는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두 개 포인트를 활용했을 때는 이 할당하는 서브 매트릭스의 값이 같아지는 그러한 점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f와 g 사이에 그러한 점들을 서로 엮어서 이 순환식으로 f에서 찾고 그 값에 대응하는 g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찾고 서로 돌아가면서 찾으면은 이 태스크들을 인탱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포인트를 찾는 것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첫 번째 걸 아무거나 선택해도 그걸 기준으로 모든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코딩, 컴퓨팅, 디코딩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오버롤 프로세싱 타임이 기존의 여러 기법들과 비교해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대신에 폴리노미얼 펑션을 특이한 이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리커버리 스레시홀드, 즉 우리가 사용하는 폴리노미얼 펑션의 차수가 기존에 최소화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리커버리 스레시홀드가 높아져서 더 많은 워커의 어떤 결과를 반환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대신에 인코딩 타임이나 이 태스크를 얼로케이션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타임 등을 줄임으로써 전체 연산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큐어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그 하이어키컬한 어떤 그룹 테스팅 기반으로 비잔틴 어택을 찾아내는 논문이 되겠고요. 작년 3월에 이제 게재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전체 워커 중에 임의의 비잔틴 워커들이 존재해서 그것들이 잘못된 연산 결과를 반환을 하고, 그 잘못된 연산 결과를 반환하는 워커를 마스터에서 찾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였고요. 그냥 1대1로 어떤 연산을 할당을 했을 때는 연산 결과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1대1로 찾아낼 수 있지만, 이러한 코딩 기법을 적용했을 때는 각각의 연산 결과가 잘못됐는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리커버리 스레시홀드보다 더 많은 수의
연산 결과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비잔틴 워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법들은 리커버리 스레시홀드보다 많은 숫자를 한 번에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테스팅 횟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로컬리 테스터블 코드, 즉 리커버리 스레시홀드보다 작더라도 이 비잔틴 워커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제안하였고, 그 코드 기반으로 계층적으로 그룹 테스팅을 하는 하이라키컬한 그룹 테스팅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첫 번째로 이 로컬리 테스터블 코드를 활용해서 각각의 그룹에 대한 그룹 테스팅을 진행하고, 그 그룹 테스팅 결과를 가지고 비잔틴 워커가 섞여 있는 그러한 이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그룹 테스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이러한 투 스테이지 기법을 적용을 했고요. 이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30개의 워커를 활용하는데 2개의 비잔틴 워커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로컬리 테스터블 한 그 사이즈가 6이라고 했을 때 30개의 워커를 각각 6개씩 5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그룹 테스팅을 수행을 하고, 그러면 비잔틴 워커가 섞여 있는 그룹, 비잔틴 워커가 섞여 있지 않은 그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비잔틴 워커가 섞여 있지 않은 그룹은 이제 비잔틴 워커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워커들과 그 다음에 비잔틴 워커가 섞여 있던 그 그룹에 있는 워커들을 추가로 또 선별을 해서 더 많은 사이즈에 대한, 더 큰 사이즈에 대한 그룹 테스팅을 수행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그러한 이제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비잔틴 워커 수를 알고 있을 때 최적의 수로 이제 그룹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도프만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룹 테스팅에 필요한 횟수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뭐 결과라고 하면은 뒤에 그래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미니멈 테스터블 사이즈, 비잔틴 워커를 찾아내기 위한 가장 작은 사이즈가 뭐냐와 리커버리 스레시홀드 간에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제 비잔틴 워커를 찾기 위한 어떤 매트릭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것과 그 리커버리 스레시홀드, 트래블 이펙트를 줄이기 위한 그 2개 매트릭 간의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실험적으로도 돌려봤을 때 더 작은 숫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 논문들의 조금 확장이기도 하고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논문으로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을 활용해서 이 프라이버시, 마스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디스트리뷰티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스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스트래글러 익스플로이팅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태스크를 어사인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fully private distributed matrix multiplication이다 라고 해서 어떤 C가 A와 B 사이의 곱으로 표현될 때 A의 후보도 여러 개고 B의 후보도 여러 개일 때 A 중에 어떤 걸 연산하려고 하는지, B 중에 어떤 걸 연산하려고 하는지 이 2개를 모두 숨기는 시나리오를 이제 fully private이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를 그 정보이론적으로 정의를 하였을 때 각각의 매트릭스 라이브러리 A, B 전체와 그리고 마스터가 워커한 때 그 연산을 요청하는 쿼리, 이것들로부터 마스터가 연산하고자 하는 A와 B의 어떤 인덱스 R과 S를 숨기는 이런 그 플리 프라이빗 디피니션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마스터가 워커에 주는 이 쿼리, 어떤 연산을 해달라라고 하는 쿼리를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여기서 이제 세타가 뭐 원핫 인코딩 벡터라고 해서 이 디자이드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은 이 디자이드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이 벡터와 이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을 곱하고요. 거기다가 랜덤 벡터를 더함으로써 이 원핫 인코딩 벡터의 값이 숨겨지도록 하는 이 쿼리를 생성을 하였고,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워커가 계산하는 인코딩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원핫 인코딩 벡터, 즉 이 디자이어드 매트릭스의 인덱스가 랜덤 벡터 때문에 숨겨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을 적용함으로써 이 마스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오버헤드를
그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에서의 중복된 포인트들을 활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플리 프라이빗 그리고 콜루딩 워커 그리고 스트래글러 익스플로이팅 이것들을 모두 고려한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과 비교를 이 클라우드 서버 EC2에서 해봤을 때 리커버리 스레시홀드를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을 통해 줄임으로써 전체 연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